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의 스마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날 갈아타는 비행기를 놓쳐서 하루를 공항에서 보냈죠. 암바라와는 친하게 지내는 서바스 인도네시아 회장이 살고 있어서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암바라와는 2번 와본 적이 있는데 전에 촬영한 것을 통합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스마랑은 중부 자바의 관문으로서 과거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도시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현대적인 활력이 공존하는 곳이죠. 스마랑 시대 중심가에 위치한 판다나란 공원입니다. 붉은색의 대형 스마랑 글자 조형물이 있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대표적인 포토존입니다. 길가에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풍성한 열대 식물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눈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붉은색 시트 위로 나란히 앉은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망울과 히잡을 쓴 여인의 차분한 모습에서 인도네시아 특유의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암바라와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서바스 인도네시아 회장 아민 씨가 우리를 데리러 걸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집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집사람이 손을 흔들며 반가워합니다. 아민 씨의 차를 타고 암바라와로 가는 길인데 앞의 트럭에는 동물시장에서 염소를 사서 싣고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녁 식사는 조금 특별한 미식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시골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특유의 평화로운 농촌 풍경과 웅장한 자연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깜풍 라와는 암바라와의 대표적인 명소인 라와푸닝 호수 위에 떠있는 독특한 구조의 식당 마을입니다. 식당이 있는 본관까지는 줄을 당겨 이동하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깜풍이라는 이름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전지인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구경하거나 전통적인 농촌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튼튼한 대나무로 지어진 전통적인 건축물과 아늑한 테이블이 우리를 반기네요. 발밑으로는 투명한 호숫물이 찰랑거리는 뗏목처럼 물 위에 지어진 식당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분위기의 레스토랑입니다. 깜풍 라와는 라와푸닝 호수를 배경으로 한 수상 레스토랑으로 호수와 논으로 둘러싸인 습지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전통 보트를 대여해 라와푸닝 호수를 직접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식당 주변에는 어린이 놀이터나 낚시터 그리고 ATV 체험장, 플라잉 복스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습니다. 평화로운 새소리와 함께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논과 멀리 웅장한 화산의 능선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수천 년간 맞춰온 호흡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땅이 암바라와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논입니다. 암바라와 주변은 지대가 약간 높고 수량이 풍부하여 1년 내내 벼농사가 가능하지요. 갓 모내기를 마친 논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수확을 앞둔 논은 황금빛 물결을 이룹니다. 이 두 풍경이 한 지역 안에서 펼쳐지는 제각각 다른 초록과 황금이 뒤섞인 독특한 색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논 뒤편으로는 텔로모요 산이나 메르바부 산 같은 거대한 화산들이 병풍처럼 서 있어 압도적이면서도 평온한 농촌 경관을 완성합니다. 수철이 되면 길가 곳곳에서 인도네시아 농촌 특유의 공동체적인 노동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갓 수확한 벼를 도로변 공터나 마당에 넓게 펴서 말리는 풍경은 암바라와 가는 길의 정겨운 볼거리입니다. 마겔랑 외곽을 지나며 만나게 되는 마을들은 인도네시아 특유의 활기와 평온함이 공존합니다. 붉은 기와지붕의 자바 전통 가옥인
조글로 스타일의 집들과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아잔 소리는 이곳이 자바의 깊숙한 지역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암바라와 시인의 중심가에 위치한 동상은 치토 망군 쿠스모 박사의 동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이나 청진기 등을 연상시키는 소지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가에 띄엄띄엄 자리 잡은 소박한 집들은 이 지역의 평온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길가에는 작은 상점인 와릉들과 전통 가옥들이 늘어서 있고 현지 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메사스틸라 리조트에 가까워지면서 길은 점점 좁아지고 고도는 높아집니다. 도로 양옆으로 거대한 티크나무와 바나나나무, 대나무 숲이 우거져 마치 초록색 터널을 지나는 듯한 기분입니다. 메사스틸라는 과거 커피 플랜테이션이었던 만큼 리조트 근처에 다다르면 울창한 커피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메사스틸라 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은 리조트 입구이자 로비가 1878년에 지어진 식민지 시대의 실제 철도역 건물을 통째로 옮겨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차에서 내려 입구에 들어서면 현대적인 호텔의 로비가 아니라 오래된 기차역 대합실에 들어온 느낌을 줍니다. 리조트의 가장 큰 특징은 22헥타르, 약 6만 6천 평에 달하는 광활한 커피 농장 안에 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사스틸라는 일반적인 리조트를 넘어서 거대한 커피 박물관이고 치유의 공간 같은 곳입니다. 리셉션에는 고풍스러운 목조가구와 골동품들이 가득해서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리조트 곳곳에 배치된 고가구와 장식품들은 마치 100년 전의 자바의 상류층 저택에 초대받은 듯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리조트의 메인 레스토랑인 플랜터스 다이닝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이 솟은 지붕 구조이죠. 이는 인도네시아 자바 전통 가옥 형태인 조글로 양식으로 기둥이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며 천장을 높게 설계해서 자연스러운 공기순환을 돕게 만듭니다. 메사스틸라는 동남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정통 터키식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조트 스파가 마사지 중심이라면 메사스틸라의 하맘은 물과 전기를 이용한 정화에 집중을 합니다. 하맘 내부는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천장의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대리석 위에 누워있으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모공이 열리며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증기가 가득한 방에서 몸을 충분히 데워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입니다. 터키식 하맘의 기본 골격에 인도네시아 특유의 친절한 서비스와 천연 재료를 더해 더욱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앞쪽에 위치한 수영장은 메사스틸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인피니티 풀입니다. 지대가 높아 수영장에 몸을 담그면 물의 수평선이 저 멀리 뭉가란 산과 8개의 화산 봉우리가 맞닿아 있어 마치 구름 위를 유영하는 듯한 신비로운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울창한 커피나무 사이로 난 산책로를 따라가면 리조트의 조글로 스타일 빌라들이 나타나고 공기 중에 은은한 커피 꽃향기나 흙내음이 섞여 매우 상쾌합니다. 메사스틸라 리조트의 객실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가옥인 조글로 스타일의 독채 빌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게 솟은 정교한 나무 천장과 조각된 벽면은 자바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특히 빌라 내부의 앤티크한 가구와 넓은 테라스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줍니다. 이곳 메사스틸라는
거실의 면적이 일반 호텔의 2배 이상으로 넓습니다. 메사 스틸라의 투숙객들은 직접 커피나무 사이를 거닐며 열매를 따보거나 전통 방식으로 커피를 볶고 절구에 찢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커피 리트리트 프로그램이 큰 매력입니다. 커피 열매가 열리고 익어가는 과정을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메사 스틸라 리조트에서 나와서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을 맛보기 위해 찾아가는 중입니다. 암바라와는 비옥한 화산재 토양과 기후 덕분에 품질 좋은 두리안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민 씨가 우리를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아민 씨가 능숙한 손길로 두리안을 고르고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주기 위해 연신 껍질을 두드려보며 소리를 확인합니다. 소박한 길거리의 노점이지만 이곳에는 전지인의 삶과 맛이 그대로 녹아있는 듯합니다. 주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두리안 하나를 들고 툭툭 두드려봅니다. 주인의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칼끝이 단단한 껍질 사이를 파고듭니다. 쩍하고 갈라지는 틈 사이로 드러나는 우윳빛 노란 두리안 속살이 보입니다. 이곳 두리안 노점은 농장에서 갓 수확하거나 떨어진 두리안을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매우 높고 가격도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길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영혼이 담긴 길거리 음식 노점 카키리마입니다. 직역을 하면 5개의 다리라는 뜻인데 수레바퀴의 2개, 지지대 다리 1개, 수레를 미는 사람의 발 2개를 합치면 5개의 발이 되는 거지요. 박소는 쫄깃한 소고기 미트볼이 듬뿍 들어간 뜨끈한 국수입니다. 맑고 깊은 국물에 탱글탱글한 면과 채소를 곁들여서 먹지요. 아얌은 닭고기 고명을 얹은 볶음 국수입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어우러져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합니다. 고슬고슬하게 볶아진 면과 쫄깃한 고기,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반숙 달걀 프라이는 노점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바삭한 새우칩인 크루푹과 매콤한 산발 소스를 곁들이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오토바이 소음과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우러진 암바라와의 밤거리는 음식 그 이상의 경험을 선물합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풍성한 맛, 인도네시아의 길거리 음식, 그 매력을 맛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민 음식인 나시고랭과 미고랭입니다. 밥과 면에 매콤한 고추, 짭조름한 간장, 달콤한 케찹 마니스 소스가 어우러지며 향기를 뿜어냅니다. 여기에 닭고기와 달걀, 각종 채소가 더해져서 풍미를 완성하게 되죠. 완성된 나시고랭과 미고랭이 한 접시에 담깁니다. 고슬하게 볶아진 면과 쫄깃한 면발 위에 올라간 반숙 달걀 프라이는 노점을 찾는 사람들이 구미를 돋게 합니다. 오토바이 소음과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인도네시아의 밤거리는 음식 그 이상의 경험을 선물합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풍성한 맛, 암바라와의 길거리 음식, 그 매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무섭게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 암바라와의 전통시장 파사르입니다. 닭고기를 손질하는 분홍색 히잡을 곱게 쓴 아주머니의 손길은 거침이 없네요. 붉은색 저울 위에 오가는 것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오늘 하루 가족의 식탁을 책임질 가장 신선한 식재료이자 정성이지요. 냉장시설이 없는 노천시장이지만 오늘 아침에 들어온 생닭을 사용합니다. 해가 점점 떠오르고 시장의 소음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치열하지만 아름다운 이곳 암바라와의 아침은 이렇게 맛있는 활기로 가득 찹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시장은 냉장 유통이 발달하기 전부터
매일 아침 갓 잡은 고기를 당일 판매하는 방식이 정착되어 왔지요. 활기찬 인도네시아의 아침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칼질 소리가 들립니다. 오랜 세월이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 탁자 위에는 신선한 매일의 일상이 차려지죠. 삶은 감자와 아삭한 채소, 그리고 튀긴 두부를 능숙하게 썰어서 넣습니다. 가도가도는 섞어섞어라는 뜻으로 각종 채소와 두부, 템페, 삶은 달걀에 고소한 땅콩 소스를 얹어 먹는 인도네시아식 샐러드입니다. 매캐한 오토바이 매연 사이로 섞여드는 비릿하면서도 생생한 삶의 냄새가 곳곳을 스칩니다. 전통시장의 골목을 걷다 보면 고소한 향기와 함께 탈탈거리는 경쾌한 기계 소리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바로 신선한 코코넛을 즉석에서 갈아 코코넛 밀크인 산탄의 기본이 되는 가루를 만드는 노점입니다. 기계의 역동적인 소음과 가게 주인의 밝은 미소가 어우러진 현장이죠. 이곳은 인도네시아 요리의 마법 가루와 같은 코코넛 파우더를 만드는 작은 방앗간입니다. 기계의 진동 속에서도 장사하는 사람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좁은 골목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노점과 형형색색의 채소,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닥 바구니에 담긴 것들은 인도네시아 요리의 기본인 생강이나 강황 등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들이네요. 좁은 노점의 특성상 천장에 비닐봉지에 담긴 과자나 일회용 커피, 양념들을 매달아 놓은 모습이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전통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도쿄 음박이다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상점 앞에서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놓인 작은 바구니들에는 말린 생선과 건어물들이 가지런히 담겨서 손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화려한 포장지는 없어도 미소만큼이나 정직하고 투박한 물건들이 매대의를 든든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 좁은 노점 앞은 암바라와 사람들이 삶이 교차하고 우정이 싹트는 아주 특별한 사랑방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일터이고 누군가에게는 정겨운 나들이인 곳이지요. 암바라와의 전통시장은 오늘도 사람들의 환한 미소를 먹고 자라며 자바의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갑니다. 암바라와 재래시장의 깊숙한 모습입니다. 노천 거리보다 더 안쪽에 상점들이 밀집한 구역의 농밀한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이 특히 무섭게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은 바로 파사르 프로조입니다. 시장 입구에 걸린 낡았지만 당당한 간판이 우리를 암바라와의 전통시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간판의 글씨가 세월을 증명하듯 투박해 보여도 그 뒤로 펼쳐진 세상은 가장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오토바이와 사람들이 뒤엉킨 좁은 통로를 지나면 알록달록한 파라솔과 바구니들이 행렬을 이룹니다. 파사르 프로조는 국민의 시장이라는 뜻으로 암바라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큰 전통시장입니다. 바구니 속에 가득 담긴 과일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열대과일인 람부탄입니다. 암바라와 전통시장 같은 현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죠. 람부탄은 인도네시아 말로 머리카락을 뜻합니다. 과일 껍질에 난 부드러운 가시 모양의 털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양동이에 담긴 물고기는 인도네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물고기인 메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렐레라고 부르죠. 암바라와는 거대한 늪지 호수인 라와푸닝과 인접해 있어서 이런 민물 생선들이 풍부합니다. 메기를 바삭하게 튀겨서 매콤한 산발 소스, 신선한 야채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맛이 아주 좋죠. 족자카르타에서 암바라와나 마겔랑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매우 유명한 전통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코피 클로톡 칸그리안이라는 집입니다. 코피 클로톡은 식당 이름이기도 한 이 커피는 원두가루를 물과 함께 냄비에 넣어 직접 끓여내는 전통 방식으로 진하고 구수한 풍미가 있지요. 식사는 뷔페식으로 준비된 여러 종류의 밥과 나물, 튀김, 커리 등 반찬을 원하는 만큼 접시에 담아 먹는 방식입니다. 메뉴를 살펴보면 사유루 로데는 코코넛 밀크를 베이스로 한 채소 커리로 이곳에서 인기 있는 메뉴지요. 텔루루 다다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튀긴 인도네시아식 계란말이입니다. 또 피상고랭은 디저트로 유명한 바나나 튀김으로 커피와 함께 먹으면 풍미가 좋죠. 또한 이 레스토랑은 자바 전통 가옥 스타일의 인테리어 덕분에 고즈넉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심의 소란을 뒤로하고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압도적인 백색의 건물과 암바라와의 초록빛 대자연이 만나는 엘링버닝에 도착합니다. 순백색의 대리석풍 난관과 기둥들이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어 이곳이 평범한 공원이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대규모 리조트 단지임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마치 그리스 신전을 옮겨놓은 듯한 모양입니다. 암바라와의 상징적인 호수인 라와푸닝과 이를 둘러싼 웅장한 산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위에 있어서 경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자연의 화려함과 현대적인 휴양시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리조트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내려앉은 햇살과 저 멀리 웅장하게 서 있는 산의 능선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어우러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해방감을 줍니다. 긴 테라스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쾌적하고 층층으로 구성된 지형을 따라 입체적인 공간을 잘 살렸습니다. 시원한 고산지대의 바람이 뺨을 스치는 야외 테라스에 앉으면 푸른 자연이 그대로 식탁의 배경이 됩니다. 식당 곳곳에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포인트들이 가득 있습니다. 레스토랑뿐 아니라 수영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다양한 사진 촬영 포인트를 잘 갖춰놓은 복합 휴양 공간입니다. 이곳에 서 있으면 라와푸닝 호수의 물줄기와 주변 논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화산들의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화려한 난간을 따라 산책을 즐기거나 테라스 끝에서 암바라와의 절경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한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물론 팀워크를 다지는 야외 활동이나 심지어 물고기를 잡아볼 수 있는 낚시터까지 갖추고 있어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엘링버닝의 상징과도 같은 흰색 용 모양의 커다란 드래곤 보트 테라스가 있어서 사진 촬영 명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용의 머리 부분에서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필수 코스이지요. 중앙에는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대형 수영장이 자리 잡고 있지요. 산맥을 마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스위밍 풀은 이곳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특히 수영장 너머로 산비탈이 이어져 있어 물속에 몸을 담그면 마치 숲속 한가운데 떠있는 듯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고지대여서 바람이 시원하기 때문에 따뜻한 자바 커피나 차를 마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노란 음식은 당도가 높고 전분기가 있는 요리용 바나나 튀김입니다. 그리고 둥근 것은 채소를 넣어 만든 두부튀김인 타프고랭과 채소 반죽 튀김인 바관입니다. 검은색 소스 요리는 오징어 먹물을 활용한 오징어 먹물 조림이지요. 울창한 열대림과
푸른 잔디 언덕은 차가운 백색 건물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언덕 위로 이어지는 계단과 산책로는 방문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곳곳에 배치된 작은 정자는 뜨거운 자바의 태양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평온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이곳의 이벤트홀과 정원은 야외 결혼식이나 약혼식 장소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하얀 건축물이 웨딩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또한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이슬람 기도실과 화장실도 깨끗하고, 또한 미니 마켓까지 잘 갖추어 있어서 머무는 내내 쾌적한 곳입니다. 이 엘링베닝은 암바라와의 거대한 자연을 품에 안고 현대적인 편리함 속에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